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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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많이 예, 많이 추워졌어요. QR코드 네, 네. 그리고 열. 여기 열 한번 저 아, 오. 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를 좀 챙겨가야 돼 또. 요즘 근황 어떠세요? 그냥이요, 좀 개인적으로 집에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고, 그리고 계속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서 다시 좀 인강으로 다시 돌렸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인강을 듣다 보니까 이게, 스케줄대로 안 움직여 주더라고요. 어차피 학원에 나오면 제가 어떻게든 다 수업을 듣는 건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인강이 좀 밀렸어요. 예,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또 이제 2차 과목 중에 이제 공시법과 세법, 중개사법, 예, 그 2차 과목 다시 이제 공법을 제외한 2차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들께 또 이제 방향 제시를 받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이 과목은 이런 거구나 또 배워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잘 들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네요 또. 예. 요즘에는 바쁘시죠? 아니요, 바쁘진 않아요. 사실 지금 저한테는 시간이 가장 좀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박차를 가야 되는데 이제 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시 네. 또 집에서 인강을 듣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요즘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잘 좋아져야 될 텐데. 곧 좋아지겠죠? 그죠? 네, 우리 잘 예. 해왔으니까. 예. 네, 우리도 공부도 잘 해야죠. 네. 네. 오늘 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부 공부도 조금 할 텐데, 네. 일단 공부를 처음 하시는 우리 다른 수강생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일단 이 과목이 2차 과목인데 네.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네. 중개 실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중개 실무라고 하면 진짜 실무를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실무와 관련된 다른 법들을 배우는데 예. 예를 들면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배우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배우고 네. 이건 민법이랑 겹치는 부분이에요. 또 네. 경매 파트도 배워요. 경매도 배우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네. 저는 정지웅이라고 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교시, 2교시 옛날에는 합쳐봤는데 네. 너무 기니까 이제 나눠서 보게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12시 반까지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 점심도 간단히 드셔야 되는데 예. 밥 생각은 없어요. 예. 전혀 없다고 그래요, 다들. 아. 없다고 그래요. 뭐 간단한 거 좀 싸가긴 싸야 되죠. 예. 뭐 간단한 거, 뭐 수육 같은 거, 뭐 보쌈 같은 거. 좋으네요. 좋죠. 아. 그런 거. 그다음 이제 이 과목이 흔히 사람들이 효작 과목이다 네. 하는 이유가 일단 공법의 한 5분의 1 정도 양이에요. 네. 그리고 다행히 쉬운 편이에요. 네. 고득점이 가능한데 8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해요. 오. 8점 이상이면. 그래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나눠줘야 된다. 예. 그럼 이제 그 가능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파트별 출제 비율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30개, 5개, 5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좀 양이 많아 보이고 네. 여긴 좀 양이 적고 이렇게 네. 느껴지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학습량은 50대 50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 적은 부분에서 적은 범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 다행인 건데 상대적으로 이 뒷부분은 공부할 건 많은데 문제가 적게 나오니까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네. 이 뒷부분은 좀 찍어서 하는 경향이에요. 어. 이제 이 경향이 계속 보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근데 30회 작년인데 작년에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오. 이렇게 나올 때는 뒷부분을 소홀히 하면 좀 낭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도 당연히 상세하게 다루기는 해요. 네. 다루긴 하는데 그건 제가 다룬다는 얘기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소화를 시키거나
그러기는 많지는 않아요. 아, 예. 네. 근데 충분히 가능은 해요. 예. 근데 이번에 궁금했죠.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쵸. 다시 원상태로 들어갔어요. 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32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니까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를 별표 5개가 공법 정도 수준을 봤을 때 네. 28, 29는 별표 2개예요. 어. 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예. 좀 더 자세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근데 작년과 올해는 수험생이 좀 늘어나서 네.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럼 3개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그럼 2개 정도면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부를 100점 정도 목표로 공부한 사람, 네. 근데 80점 정도로 목표로 공부한 사람, 네. 그래도 막상 뚜껑을 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점수가. 그래요?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아.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해도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오. 이 한마디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변별력이 없는. 네, 없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좀 억울한. 예. 그 정도? 아우. 이게 이제 별표 2개고요. 그다음 별표 3개는 진짜 공만큼만 나오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못했으면 진짜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별표 2개로 내나 3개로 내나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공부한 것만큼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40문제가 상중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28, 29의 별표 2개짜리를 보니까 무려 하가 20문제나 돼요.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민법 개론을 공부하셨겠지만 네. 그쪽은 문제의 차원이 달라요. 그냥 보면 10초 정도면 답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쉽게 나와요. 그리고 길게 풀어야 30초예요. 네. 어떤 건 보자마자 답이 나오고 어떤 건 2, 30초에 답이 나와요. 보통 답이 확실하면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다 맞춘다라고 봐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 중 쪽에서 16개, 상이 4개 정도인데 상은 이제 거의 맞추기 어려운. 아, 그래요? 네, 너무 치사한 문제 있잖아요. 너무 치사한 문제. 아니, 너무 구석에서 내서 평소에 공부를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합격생들의 점수가 이게 34개 중에 32개 정도 맞춰요. 많이 맞추네. 이건 다 맞춘다고 보고 여기서 4개 정도인데 사실 틀리는 문제도 대부분 실수예요. 예. 어떤 거냐면은 풀었는데 틀렸어. 근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다 이런 걸 이런 문제. 되게 연기를 이런 잘하신다. 이런 문제고 이거는 많이 못 맞춰요. 그냥 찍어서 반타작했다 생각하면 예. 이게 34개면 85점이 나와요. 예. 85점이 나오고 난이도 3개짜리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4개가 빠져요. 4개 빠져서 2개씩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점수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서 34개 중에 30개. 왜냐면 이건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4개 틀렸다고 치고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 정도밖에 못 맞춰요. 네. 이렇게 하면 80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목표치예요. 네. 목표치. 이 정도 나와야 어떻게 합격하느냐. 동차 합격생의 대략적인 점수 목표를 보면 네. 일단 3개 과목 중 2차 과목 중에 공법은 이 정도 나와요. 네.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정도 나와요. 공시세법도 약간 중급 난이도면 이 정도 나와요. 네, 좀 어렵게 나오면 더 공법 정도로 떨어지기도 네. 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평균 합격생들이 실제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나와서 만약에 최악으로 나왔다. 50점, 55점이면 네. 마이너스 15. 예. 그러면 75점 이상. 예. 80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합격을 해요. 근데 75점이면 딱점인데 딱점이면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하죠. 그쵸. 마음고생을 해요. 밤마다 뭐 시험 보는 꿈을 새로 꾸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매일 밤 꿈을 꾼다고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다이어트에 좋대요. 다이어트에 좋고 그 식욕 부진에 좀 시달린다고 그러고요. 합격인데 네. 기쁨은 10배, 뭐 다이어트 성공.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6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기쁨 10배. 그리고 합격자 모임 가면 평소에답지 않게 좀 방방 뜨는 분이 있거든요. 네. 60점이에요. 그분 있고 그리고 그분보다 더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의제기에 들어가서 중복 정답으로 구제받은 사람 있어요.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웃자는 얘기인데 얼마나 사실 좋겠어요. 뭐 1년 동부하고 이 차이인데요. 근데 진짜 되게 리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보셨겠지만 사실 시험장에서의 내 컨디션이 정말 큰 좌우를 하거든요. 맞아요. 큰 좌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조금은 이건 딱딱한 얘기인데 네. 자, 이 과목이 과거 기출 지문에 얼마나 유사하게 나오느냐. 자, 74, 26. 새로 출제되는 지문이 많지 않네요. 네. 그리고 28에는 80, 29에는 오. 80%, 20%. 평균 80대 20 정도로 봐요. 예. 그리고 30회에는 63, 37, 여기는 72, 28.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건데 예. 기출 과거 80대 20 정도로 나오는데 예.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난이도도 높아졌잖아요. 네. 높아졌는데 이제 두 파트로 이게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눴을 때 네. 앞부분은 여전히 75대 25. 작년하고 올해 시험을 봤을 때 과거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놀랍게도 35대 65 이런 비중을 보이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아파트는 양이 많지 않은데 문제가 30문제씩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새로 낼 문제가 많지 않고 그리고 워낙 법이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네. 새로운 문제를 개정된 문제를 내면 당연히 처음 나온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근데 뒷부분은 양이 많은데 기출이 많이 안 나왔다 보니 워낙 새로 낼 부분이 많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 법령은 내용 쉬운 편이고 내용도 문제도 평이한 편이에요. 예. 그리고 양도 적고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 2개 정도 굉장히 치사한 게 나와요. 네. 굉장히 치사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예. 맡기는 거고 그다음 뒷부분은 어려운 편이고 이보단 약간 어려운 편이라는 네. 얘기지 그렇다고 무슨 다른 과목보다 어렵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양도 많은 편이고 기출이 적어요. 그래서 전략은 뒷부분은 또 사람들이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앞부분은 시커멓고 뒤는 허옇고 그러잖아요. 그냥 밑줄만 쳐 있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그래요. 사실 이제 강사들이 이 과목을 강의할 때 하다 보면은 좀 앞부분을 자세히 하다 보면은 뒤에는 난리공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2년 전부터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앞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좀 습득했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물론 1월, 2월, 3월, 4월은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앞부분을 1.5로 스피드로 빨리 갑니다. 예. 빨리 가고 그래서 뒷부분을 이제 5월 이후부터 후반부 시험 볼 때까지 뒷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는 쪽으로 이렇게 안분을 시간 안분을 해서 네. 사람들이 뒷부분은 이 뒷 파트는 네. 시험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잘하게 되는 부분이 돼요. 네. 네. 처음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처음엔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뒷부분은 중요한 거 위주로만 딱딱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 부분을 좀 치중해서 하셔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시험 전략은 자 아파트는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네. 이론 학습하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 네. 되고 자 그리고 철저한 암기와 구석구석 학습이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의하고 강의 들은 대로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해야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이제 특히 이 암기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 거부감을 가지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저는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는 심오한 학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자격 시험에 오지선다 40문제를 풀러 온 거거든요. 네. 그냥 운전면허보다는 어렵지만 네. 그전 자격 시험을 치르러 온 거니까 논문쓰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합격만 하면 되지 않냐. 그쵸. 합격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네. 물론 이해를 하고 코드를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코드만 만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파트는 아직 출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좀 기출로 부족하니 그 이론 학습하고 막판에 예상 문제 풀이를 잘하면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 네. 텐데요. 그 행정기관장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국장. 국무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는 누구냐면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네. 제주도지사. 네네. 원래는 특별자치시장도 있는데 우리 법에는 실수로 빠져 있어요. 어. 실수로 빠져 있어서 그냥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예. 시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격증을 줘요.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주는지 모르거든요. 네. 모르는데 난 자격증 밑에 국토부 장관이 찍혀나올 줄 알았어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찍혀나와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면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쵸. 예. 근데 강남구청장이 자격증을 주면 관리는 편할 텐데 자격증 좀 품위가 떨어지죠. 그쵸. 국토, 뭐 그거라도 받겠다는 사람 많아요. 네. 많은데 특히 뭐 대치동장 그러면 좀 황당하죠. 이제.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정도는 지켜야 좀 관리도 잘 되고 품위도 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냥 간단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는 시, 뭐 파주시 또는 뭐 하남시 이럴 때는 시장이고 네. 읍이나 면 단위는 군수인데 등록관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개업 중개사무소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따서 사장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네, 이분에게 등록증을 준다. 네.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면 사무소에 자격증 밑에는 서울특별시장, 등록증 밑에는 강남구청장이 찍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남구청장이 관리한다. 네.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법이 딱 이 부분들만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네. 그것보다 일단 훨씬 편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해요. 자, 그리고 중개사 법령은 오늘 이거 좀 다뤄볼 거거든요. 네. 용어 좀 보는데 네. 우리가 중개라는 용어 참 많이 들어거든요. 네. 중개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A, B를 거래 당사자라고 불러요. 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거다. 네. 그냥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거 이게 중개죠.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려면 자격증 따세요. 네. 그리고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세요. 네. 이게 되어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네. 자격증 없는 직원은 중개보존이라고 예. 하는데 이거 법이 명칭이고 실제로 그냥 실장이라고 많이 예. 하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뭐 개공, 뭐 소공 이래요. 네. 소공이 좀 더 어감이 이쁘죠. 네. 개공은 처음에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하다 보면 적응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뭐 토지, 건축물, 보통 이건데, 네. 근데 뭐 생소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예.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의 체계는 뭐 짧아요. 이 과목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네. 여기 오른 단어, 등록이라는 단어는 네. 올라간다, 여기는 기록한다 이 뜻인데요. 네. 장부에 적어 올린다. 네. 그럼 이제 구청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나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등록이 되면 이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 따고 또 교육받고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 받고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그래요.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그런 네.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인을 만나는데 네. 우리 민법에서 계약 배우잖아요. 네. 우리 집 팔아줘. 이게 또 청약인 거예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네. 청약이었던 거예요. 살면서 그걸 청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개공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승낙이었던 네. 거죠. 아, 이것도 계약이구나. 그래서 이걸 우린 중개 계약이라고 이름을 짓자. 네.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를 중개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쵸. 네. 중개 계약인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그냥 용어를 배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일반 전속. 네. 동네방네 부동산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건 일반. 한 사람한테만 내놓는 건 전속. 전속.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100% 전속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동네방네 다 내놓는 게 우리 문화고 그쵸.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그들은 한 사람한테만 아끼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전속으로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쵸. 그렇게 해야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실력을 키워야 되죠. 네. 그래야 나한테 의뢰하겠죠. 그쵸. 그리고 중개라는 것은 확인 설명 의무는 이제 이 물건을 분석해서 설명해줘라 이 말입니다. 네. 설명했더니 계약이 됐구나. 계약이 되면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네.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이걸 써주는데 네. 아마 되게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갖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이거 왜 주지? 이러고 말지 그냥.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들을 묶어서 네.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거래계약. 그래야 용어가 구분되겠죠. 이건 중개계약, 네. 이건 거래계약. 예. 이렇게 부르고 계약서는 개공이 써주는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하는 계약이지만. 네. 네. 그리고 법비 받고. 음. 중개보수 이론도 배우고 계산 문제도 배우는데 네. 법비 계산 문제는 당연히 쉽죠. 네.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쵸. 이거 곱하기 몇 프로 끝. 네. 그렇죠. 임대차는 조금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쪽에 암기사항이 좀 많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그 위반시 제재들이 많다 예. 보니까 워낙 많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이왕 오신 김에, 중개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인데요. 네. 약속인데, 국어 사전에도 분명히 중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국어 사전에는 두 사람 간의 일을 내가 주선해 준다. 네. 뭐 이런 의미로 써 있는데, 네.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이니까 이 법에서는 이렇게만 사용한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이었죠. 네. 당사자가 A, B 네. 두 사람 간의 매매나 결혼이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많이 들어봤네요. 권리. 네. 이런 거에 득실병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걸 우린 중개라고 할게. 이 법에서는. 네. 여기서 이제 좀 문제 풀 때 쉬운 방법은 여기 뭐뭐를 말한다라고 써 있으면 네. 그냥 이것만 말한다라고 읽으면 쉽게 문제가 풀려요. 조금 이따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중개업은 이 중개를 하는데 네.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 왜 만들어졌냐? 곧 아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그럼 이 법에, 네. 이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다 정해져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네.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외국에서 땄다고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따왔대요. 그럼 그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인가? 이 법상?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이 문장의 의미는 풀 수 있어요. 어. 이 문장을 가지고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 법이라고 그렇죠. 했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안 해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 중국에서 따왔으니까요. 나 중개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이 공인중개사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하고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고 이 자만 등록을 신청해서 사장이 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게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를 개설해 등록한 사람만 말한다. 예. 네. 이 과정을 거쳐야 중개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게 소속되어 있는 취직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은 그냥 이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주식회사 만들어서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이라고 부를게. 예.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이라는 말은 계약서 쓰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격증 있는 직원도 사장처럼 확인 설명서 쓰고 계약서 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다. 아닌 자고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한다. 뭐 웃자는 얘기로 뭐 집 보여주고 커피 타기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중개 업무 관련돼 있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보조. 하는 사람이야. 예. 뭐 수행은 못한다 이거죠. 네. 할 수 있으면 뭐 자격증 딸 이유가 없죠. 그쵸. 뭐. 네, 그렇죠. 이제 이게 계략적인 용어를 보시면은 예. 이제 그 다음에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중개업을 보면 결국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뭘 따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는데 아무나 공인중개사 아니군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말한다. 네. 그리고 회사 만들어 되는데 회사는 당연히 대표자는 중개사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등록관청, 여기가 시군구였죠. 네. 시군구. 여기 가서 등록하면 이 자를 뭐라고 부르고? 개업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드디어 나는 뭐 할 수 있다? 중개업. 중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중개업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중개업이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중개가 이거였죠. 네. 토지 건축물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인데 네. 이것을 의뢰받고 돈 받고 계속하는 게 중개업이고 이걸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말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 네. 자, 뭐뭐를 말한다는 것은 뭐뭐만 말한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았어. 네. 그럼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28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X죠. 네.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업이라고 쓴 거잖아요. 받아도 안 받아도 중개업이야 그럼 X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아니다.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궁금한 건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장난하는 건가? 그냥 시험을 위해서야? 뭔가 이유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않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 그럼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네. 그러면 보수 받고 이 중개를 계속하는 게 중개업인데 네. 이걸 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네. 무시하고 중개업하면 처벌되겠네요. 해야 되네요. 해야지 당연히요. 네.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처벌되죠. 네. 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등록하지 않고 뭐 한 사람, 중개업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처벌하는데 이걸 쪼개보면 이렇게 되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이렇게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 이런 걸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형벌. 네. 형벌. 벌금도 형벌인데 사람들이 벌금 하면 형벌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돈 내는데 그게 형벌이냐고. 형벌이에요. 네.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받게 되는 게 형벌이에요. 예. 벌금도.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뜻이겠네요. 이게 네. 중개업이니까요. 네. 그럼 약간 어려운 집은 하나 풀어봐야 돼요. 네. 이것만 긋고 가면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건 쉬워요.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아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하면 처벌되잖아요. 네. 근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했죠. 네. 이때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X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쟤는 저걸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면허증이 없는데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네. 운전 이해요 아니에요? 네? 운전이긴 해요. 그것도 운전이죠. 네. 그럼 자격증이 운전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갔을 때 운전이 아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운전이고 처벌되는 거죠. 마찬가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도 뭐예요? 중개업이죠. 다만 처벌되는 거죠. 어렵다 이거. 이것만 극복하면 돼요. 이제 지금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에요. 네. 그럼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중개업이에요. 네. 그리고 중개업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네.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이에요. 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도 중개업이에요. 다만 처벌되는 거죠.
그냥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죠. 네. 밥 먹냐, 콩밥 먹냐. 이 차이죠. 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네.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했대요. 처벌돼야 안 돼요. 잠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보수를 안 받고 네. 중개를 했대요. 처벌되나 안 되나? 뭐야? 이 사람 처벌되려면 어떤 용어가 성립돼야 돼요? 중개업을 중개업이 성립돼야 되죠. 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중개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처벌되지 않는 거죠.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지금 약간 잠깐 지금 그 생각이 다른 데로 가셨었거든요.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금방 와요. 그런데 나만 다시 이상한 거 아니죠? 다시 제가 좀 말이 빨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게 법으로도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네. 돈만 안 받으면 해도 돼. 어. 돈 받으면 안 돼, 그 대신. 네. 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거는 일반인들도 해도 돼요. 네. 근데 돈 받고 하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의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보수를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벌써 한 15년 됐네요. 이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개공이 아닌데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한 거예요. 네. 땅을 중개했고 그리고 다음 달 중개 보수를 받기로 5천만 원씩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데 그 보비를 받기 전에 걸려버린 거예요. 적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라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네. 형사 사건으로. 근데 이자의 주장은 뭐예요? 안 받았다. 나는 안 받았다고. 어쨌든 안 받았다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안 받은 건 맞는데 너 받기로 돼 있잖아. 아, 그럼 받은 거지 그게. 아, 약속했잖아 너. 이런 거잖아요. 15년 전으로 돌아가셨어 지금. 그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팽팽히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사님 어떻게 결론 내리냐. 안 받았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왜? 어쨌든 법적으로 보수를 받아야만 뭐니까. 네. 중개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요. 변호사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보수를 받고만 중개업이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건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깔끔해요. 안 받으면 그냥 무조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예. 받으면 중개업, 안 받으면 중개 아니에요. 또 하나 해결할 거는 업이었는데 네. 업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아저씨예요. 네. 슈퍼마켓 아저씨고 바로 옆에는 중개사무소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이에요. 네. 이 A는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임대. 이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임차인이 2달 있다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임차인 찾아달라고 부탁도 해놨어요. 네. 해놨고. 근데 B는 임차인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전세금이 올라서 다다음 달 빼야 돼요. 근데 물건 사러 가서 축파해요. 네. 아저씨랑 친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저씨는 이자가 새로운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다녀간 A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둘이 만나면 괜찮겠는데? 둘이 이제 연결해줬죠. 둘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네. 자연스럽게 전세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 소개로? 이 아저씨의 소개로 네. 둘이 계약이 된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중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개는 이게 중개였거든요. 저 건축물에 대해서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계약을 도와줬죠. 그럼 중개일 것 도와주면 그건 같아요. 중개인 거예요. 네. 아직 중개업까지는 가진 네. 않았죠. 중개는 중개죠.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계약서 써줘야 중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이 되면 그건 중개인 거예요. 네. 중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A랑 B는 복비가 굳었네요. 그쵸. 예. 그래서 A랑 B가 아저씨 고맙잖아요. 네. 아저씨 고맙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지 마. 동네 사람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부끄러워. 정 주고 싶으면 그 백신 놓고 가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다고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받았어요?
보수를 받은 거예요. 어. 받은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A랑 B는 계약서를 못 썼잖아요. 네. 그래서 A랑 B랑 둘이 중개사무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 계약 됐으니까 계약서 좀 써달라고. 이게 보통 임대차 계약하고 2년 있다 재계약할 때 네.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중개가 아니에요. 이미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예. 계약서만 쓰는 비용은 법에 보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관행상 한 10만 원 받아야 돼요. 계약서만 쓰는 비용은. 예. 계약서만 쓰는 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 또. 어.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요. 어. 예.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 김샜잖아 지금. 네. 아니 둘이 어떻게 만났어? 아니 저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다고. 아 그래? 복비 줬어? 했더니 110 달라고 돼?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를 뭐 중개업을 했다라고 이제 고발하게 된 거죠.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죠?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중개업이 뭣도 성립돼야 돼요? 업이라는 게 성립되는데 과연 이게 업이냐라는 거잖아요. 업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횟수로 딱 정할 수가 없어요. 2번부터요? 3번부터? 이게 정해짐이 없잖아요. 10년 전에 한 번 해서 오늘 한 번 해서 이걸 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어제 했어 오늘 했어 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판단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 이 업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목적,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횟수와 기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우아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아하게 쓴 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판사님이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전세 계약을 도와준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냐? 네. 그럼 의도적이었으면 업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네. 네. 그런 건 아니었네. 그럼 규모 의리의리한가? 빌딩인가? 뭐 100 정도 받은 거? 뭐 이거 규모도 크지 않네. 횟수 기간 몇 번밖에 안 했네. 한 번. 한 번밖에 안 했네. 이런 걸 보고 사회통념상 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없지 않냐. 네. 그럼 이런 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보수를 안 받으면 무조건 처벌이 안 되는 거고 네. 이 업이라는 것도 보수를 받았어도 우연히 그냥 동네 사람 도와준 걸 네.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공부하는 이유를 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마치기 전에 예상 지문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처벌되지 않습니까? 네. 처벌되는데 자격증이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네.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도 처벌되느냐? 자,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안 되면 내가 등록을 왜 하지? 된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사무실 차리 집에서 하지 그냥. 아파트 1층이 딱이다. 1층에 베란다에 간판 걸고 하게 돼요. 처벌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괜찮아요. 이게 과목마다 그 성격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적응돼요. 이게 과목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요. 과목의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애매하지? 이런 걸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뭐냐 저게 난감하고 그게 난감하. 계셔요.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곧 맞을 거예요. 맞춰야죠, 제가. 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들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대요. 네. 근데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대요. 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죠? 아까 우리 사건 있었죠. 예. 보수를 받지 않았고 약속 요구했다. 이건 예. 처벌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또 밑으로 이어져요.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했는데 네.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 다시. 받을 것을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으면 중개업이 않는다. 아니다. 그죠? 그러면 약속 요구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X. 안 마지막. 받았으니까. 가장 잘 나오는 네. 질문이네. 자, 아까 슈퍼마켓 아저씨 사건. 예. 한번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죠. 네. 예. 우연히라고 딱 예, 뜨기만 하면 예. 뭐가 아니야 무조건 X.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함정은 이거죠. 보수를
받은 것. 거죠. 안 받았으면 문제 내는 사람이 바보죠. 그쵸. 예, 바보죠. 받았더라도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다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고 네. 이런 정도의 지문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어려운 게 이 정도예요. 아, 이게 어렵다고. 어려운 게 이 정도예요. 이 단원이 약간 어려워요. 이제 공법이나 이런 건 알면 풀어. 모르면 틀려. 이건데 네. 이거는 알아도 틀려요. 내용을 알아도. 맞아요. 이게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적응일 것 같아요. 네. 네. 과목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요. 어. 달라요. 네. 소감은 어떠세요? 네? 소감은 어떠세요? 이 과목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안 맞는 많이 봤고요. 근데 되게 뚜렷한 방법은 맞춰야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 돼요. 예. 이게 이게 공부라는 게 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자꾸 지지분해 하다가 어느 한순간 탁 튀더라고요. 네. 탁 튀는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여기에서 멈춰요. 음. 네, 대부분 수험생은 여기 멈춥니다. 네. 내가 여기까지 곧 가는지도 모르고 멈추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요새 참 이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교수님 만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네. 항상 이것만 하면 돼. 요거까지야. 그럼요.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공부할 끝이 어디 있습니까? 네, 뭐 끝이 없죠.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야 네. 점수가 잘 나오는데 네. 재밌으려면 정말 열심히 하는 네.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이에요. 네. 재밌어져. 재밌으면 잘 돼.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열심히 해야 되면 잘해야 돼. 그럼 재밌어. 계속 같은 말 반복해 그냥. 결국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냥. 열심히 하는 얘기죠.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재밌은 적이 얼마나 있었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부가 재밌는 게 어딨어.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재밌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시험 다시 보라. 못해. 나 안 해. 안 하죠. 못하죠. 네. 빨리 한 번은- 끝내야 돼요. 한 번을 끝내야 돼요. 네.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